1월 8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걸 산정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이걸 적용받으면 입원과 외래 비용을 환자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올해부터 91개가 늘어나서 총 1,014개가 됐습니다. 혜택받는 환자도 26만 5천 명에서 4,700명 늘어난 약 2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원인도 없이 고열이 나고 피부 발진과 관절통으로 고통받던 염증성 질환자 약 1,400명도 올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희귀 질환자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추가적으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과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대대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문케어 이후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쏠려서 의료비는 폭증하고 있고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방치되는 상황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발생한 무연고자 뇌수술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소속 모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의사가 수술한 뇌경색 뇌출혈 환자 38명 중 대부분이 노숙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2명은 뇌사 상태여서 수술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의사는 동료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뇌수술을 강행했는데요. 대부분 CT 촬영도 하지 않아서 어디를 수술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의사회 전문가 평가단은 다음 달 초 대한신경외과 학회와 함께 이 전문의가 했던 수술 전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학회는 수술이 적절했나를 살펴보고 전문가 평가단은 윤리적인 문제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총동창회가 오는 11일 오후 5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립니다.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1,20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최고위 과정은 개원의와 의대 교수를 비롯해서 법조인과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비 의사들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어제부터 의사 국가시험이 시작됐는데요. 오늘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했는데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에게 물과 간식을 건네며 응원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